안녕하세요. 인생 두 번째 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건강이 최고야라는 말 아닐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단순한 진리를 자주 잊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에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했느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살겠다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말할 때 이미 늦었다고 하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지. 이런 말 우리 입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 몸에게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하려 하지 말라는 신호로 들린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말에 많이 반응합니다. 특히 마음 먹는 방식이 실제 건강에도 깊이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나는 여전히 내 몸을 아껴줄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천천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실제로 병의 회복 속도도 빠르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훨씬 잘하더라고요. 건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면 식사 습관도 바뀌고 움직임도 바뀌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 나이에 뭘 더하며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걸 멈춘 순간부터 정말로 더 빨리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지내던 분 중에 늘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인사해. 야, 오늘도 살아있네. 잘 해보자 하고. 그분은 80이 넘어서도 걸음걸이가 아주 정정했고 몸의 기운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 건강을 지키는 태도. 바로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기대, 그리고 내 몸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믿음에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또 다른 인생이에요. 그 시간을 마음부터 건강하게 채우는 태도,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그저 아침에 오늘도 잘 살아보자라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아침을 시작하는 습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기분과 건강이 달라진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60대, 70대를 넘어가면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은 단순히 몸이 나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루의 첫 단추가 느슨하게 채워질 때 하루 전체가 늘어지고 활력이 사라지기 쉬워지죠.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눈을 떴을 때의 첫 한마디.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아, 또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도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일어나곤 하시죠.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작은 다짐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잘 살아보자. 오늘 아침은 나를 위한 선물이다. 그 말 하나가 뇌와 몸에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기분이 아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물 한 잔. 아무것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하루 동안 마르게 있었던 몸에 첫 번째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위장도 깨우고 머리도 맑아지며 무언가 정리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도 그 습관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문을 여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공기는 단지 밝고 깨끗한 공기일 뿐 아니라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날려주는 빛의 비타민입니다. 햇볕을 얼굴에 받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인식해요. 이게 바로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아침 햇살의 마법입니다. 잠깐이라도 발코니에 서서 햇빛 아래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벼운 움직임도 함께 해보면 좋습니다. 무릎을 돌리고 어깨를 흔들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시작되고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한번 몸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어깨가 덜 뻐근하고 걸을 때도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간단히 넘기거나 아예 건너뛰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럴수록 위장이 스스로 기능을 잃기 쉽습니다. 작은 그릇에 죽이나 미음, 구운 고구마, 삶은 계란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만든다는 데 있어요. 그게 아침이라는 시간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시간. 그 몇 분이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하루가 달라지고 조금씩 삶이 가벼워질 겁니다. 세 번째, 무리 없는 운동법. 건강을 위해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해야지라는 말이 어떻게 해야 하지? 무리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으로 이어질 때가 많죠.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조금만 무리해도 관절이 시큰거리거나 다음날 온몸이 쑤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운동은 열심히가 아니라 오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무릎에 물이 가는 등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년기 운동의 핵심이에요. 첫째, 아침 스트레칭 5분. 일어나자마자 이불 위에서 누운 채 팔을 쭉 뻗고 기지개를 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기. 손목 돌리기. 어깨를 들썩이며 가볍게 풀어주기. 이 모든 건 5분이면 충분하고 한 달만 해도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둘째, 하루 20분 걷기. 동네 한 바퀴, 집 앞 골목길, 마트 가는 길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의도적으로 걷는다는 마음이에요. 특히 걷기 전에는 무릎 고생시키지 말자, 오늘도 가볍게만 걷자. 이렇게 자기 몸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 의식 하나가 운동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TV 보면서 하는 가만히 운동.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다리를 쭉 뻗은 채로 발끝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의자에 앉은 상태로 발꿈치 들었다 내리기. 한쪽 팔을 들고 천천히 돌리는 것. 이런 가만한 운동도 혈액순환에 효과가 크고 심장에 부담이 적어요.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무섭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럼 점점 몸을 아끼게 되고 점점 덜 움직이게 돼요. 그게 가장 위험한 길이죠.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운동할 때 숫자 안 재. 그냥 내 몸이 좋아하는 만큼만 움직여. 그 말이 정말 멋졌어요. 운동은 경쟁이 아니고 기록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몸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일 뿐이거든요.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게 바로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식사법.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맛이죠. 예전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기고 반찬이 많아야 밥이 맛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대충 먹자, 입맛이 없네라는 말이 익숙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먹는다는 것은 곧 내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그냥 넘기다 보면 몸은 점점 힘을 잃고 기력도 떨어지고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지게 돼요. 음식을 고를 때 기억할 3가지.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짠맛, 단맛은 적게 담백한 게 최고. 내가 먹고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음식. 무슨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가 차려줘야 먹지. 귀찮아서 그냥 김치 하나에 밥만 먹었어. 이런 식의 식사는 몸만 아니라 마음도 허기지게 만들어요. 하루 한 끼 따뜻하게 먹는 시간.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 섭취가 아니고 내가 오늘도 나를 아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는 따끈한 국, 부드러운 나물, 짜지 않은 김치, 구운 생선이나 두부. 이렇게 간단하더라도 따뜻한 상을 차려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차린 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차린 식사. 그 한 끼가 내 마음과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소화와 수분을 위한 작은 습관. 식사 전후로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기. 식사 중엔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기, 가볍게 몸 흔들기. 가끔은 따뜻한 유자차나 대추차로 속 달래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소화 기능과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식사 방식. TV 보면서 허겁지겁 먹기. 혼자 먹는 식사에 신경 안 쓰기. 입맛 없다고 밥 대신 과자나 빵으로 때우기.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위장이 점점 일을 덜 하게 되고 소화불량, 식욕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냥 밥이야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밥이라고 말해보세요. 식사를 챙긴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중 한 끼만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그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준비해 줍니다. 5번째, 병원과 약을 대하는 자세. 병원은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건강하면 병원에 자주 갈 필요도 약을 자주 먹을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점검의 장소이고 약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일 수 있어요. 그걸 무서운 곳이나 의지하면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무서워하지 말고 활용하는 곳. 병원을 병이 생겼을 때만 가는 곳으로 여기면 늘 늦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제는 발상을 조금 바꿔보세요. 나는 내 몸의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간다. 몸이 이상하지 않더라도 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병원에 가는 분들은 진짜로 병이 생겨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훨씬 쉽고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약에 대한 오해 풀기. 약은 독이야.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아.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을 무조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처럼 조절이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약은 단순히 증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조절 기능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약을 무조건 오래 먹느냐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잘 지키느냐예요. 약 복용 습관 이렇게 바꿔보세요. 약 먹는 시간 알람 맞추기, 스마트폰, 알람시계, 벽걸이, 시계 다 좋아요. 약통을 요일별로 정리하기, 깜빡하는 걸 막아줘요. 약 먹은 뒤 메모하거나 표시하기, 성취감도 느껴지고 기록도 남아요. 모든 약은 물과 함께 식전 식후 지키기. 특히 약을 복용한 후 몸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 꼭 말씀드리세요. 의사들은 그런 반응을 듣고 다음 처방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 진료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미리 궁금한 점을 메모해두기. 최근에 있었던 증상, 먹은 약을 기록해두기.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가져가기. 이런 작은 준비만으로도 의사와의 대화가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돼요.
그리고 그만큼 내 몸에 맞는 진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원은 어려운 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몸을 돌봐주는 동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약은 내 몸에 지고 있는 빚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임시로 부탁하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의사도 약사도 내 몸을 24시간 보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느낀 변화, 내가 느낀 감각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그게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6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와 건강.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영양가 있는 밥, 적당한 운동, 충분한 잠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외롭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좋은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의 약. 좋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속을 덜어내고 감정을 정리하게 해줘요. 그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국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구한테라도 말 한마디 했더니 좀 낫더라.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사람이 약인 순간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지치고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몸에도 마음에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땐 사람을 모으고 나이 들수록 사람을 정리해야 진짜 건강하다. 관계 정리가 곧 건강관리.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남 눈치 보기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돼요. 지금부터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중심에 두세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괜히 눈치 안 보게 되는 사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 그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내 건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혼자일 땐 내가 나와 잘 지내는 연습도 필요해요. 사람이 항상 곁에 있는 건 아니죠.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자녀들이 바쁘거나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내가 나와 잘 지내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연습. 식사할 때 조용한 음악 틀기. 거울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해주기. 나를 위한 편지를 써보는 것. 이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녀와의 거리감 너무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은 바쁘고 가끔은 연락도 뜸하고 예전처럼 효도라는 말이 무거운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필요 없구나, 섭섭하다고 마음을 다치게 하기보다 지금 아이들도 살아내느라 버겁구나. 이렇게 바라봐주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요. 관계는 내가 힘든 걸 억지로 참는 일이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관계는 조금씩 멀리 보내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조용히 따뜻하게 이어가 보세요. 그게 곧 내 심장에, 내 뇌에, 내 면역력에 진짜 좋은 보약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 지키기. 몸이 조금 아픈 건 약을 먹고 쉬면 나아지죠.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른 채 오랫동안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별일 없이도 눈물이 나고, 어느 날은 괜히 허전하고, 어느 날은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그런 날들이 이어질 때 사람들은 흔히 우울증인가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저 마음이 고단해진 거예요. 내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다정하게 바라보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다그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은 좀 쉬자.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다정한 말 한마디예요. 그걸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건네주세요. 작은 여유, 마음의 방을 정리해주는 시간. 햇살 좋은 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했던 옛 노래를 조용히 들어보기.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써보기. 예전 사진 한 장 꺼내보며 추억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속 먼지를 쓸어내주고 스스로를 돌보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슬퍼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외롭지? 그 말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겪는 감정이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다만 그 감정을 혼자 꾹 참고 있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글로 쓰든 나에게 말하든 누군가에게 털어놓든 그 마음은 흘러야 맑아집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지금 이 순간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런 말들이 쌓이면 조금씩 다시 웃게 되고 조금씩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닿았을까요? 건강을 지키는 건 단지 몸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손길이 이 채널을 꾸려가는 저에게 무척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과 평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